네,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대학교 60호 공군지원이고요. 카카오톡 메신저의 이미지 축소 스케일링에 의한 기밀 메시지 파괴를 회피하는 스테고 본넷 통신 기법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SNS 기반 스테고 본넷 환경에서 썸네일 이미지의 정보를 입력해서 전송할 때 이미지 축소 스케일링이 일어나더라도 내부에 입력된 메시지가 파괴되지 않게 하는 새로운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제안드리고 또 초도 실험을 통해서 성능 평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발표 구성은 1장 연구 배경부터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가노그래피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 은닉된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스테가노스와 기록이라는 뜻을 가진 그래포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은닉된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 같은 경우에 크립토그래피가 원문은 알 수 없지만 은닉 여부가 노출되는 반면에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정보 은닉 여부 자체를 알 수 없게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이러한 고도의 은닉성으로 인해서 간첩 행위들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관련된 판례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접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을 보면은 SNS 인스턴트 메신저 환경을 사이버 공격에 주로 활용을 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나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이제 SNS 인스턴트 메신저 같은 경우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을 또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스테가노그래피 기반 언닉 통신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소통 채널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업무 내용을 메신저로 소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 비밀이나 민감 정보 유출이 되는 가능성도 증대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서비스 업체가 앞다투어서 페이 서비스, 뱅킹, 쇼핑 등의 금융 기능으로 외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과거에는 정보 유출 정도만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전 피해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SNS 인스턴트 메신저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 연구가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SNS 인스턴트 메신저 기반 스테고 본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넷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본 마스터가 다수의 봇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신을 하는 개념인데요. CNC 서버를 이용해서 CNC 메시지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스테고 본넷입니다. 기존 본넷 모델이 네트워크 기반의 패턴 탐지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CNC 메시지에 적용을 해서 이미지 같은 이제 매개체에다가 은닉을 한 후에 통신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SNS 인스턴트 메신저 기반의 스테고 본넷 개념입니다. 기존의 스테고 본넷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에서 CNC 서버를 차단해서 차단을 시키면 그 본넷 자체가 파괴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CNC 서버를 별도로 두지 않고 SNS 인스턴트 메신저를 은닉통신 채널로 활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이제 장점 때문에 2011년 이후부터 다양한 메신저들 상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카카오톡 오픈챗에서의 스테고 본넷 연구가 있었습니다. 본마스터가 스테고 이미지를 카카오톡 오픈챗에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를 시킵니다. 수신자가 스테고 이미지를 열람 또는 저장을 했을 때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개념인데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수신자가 스테고 메시지를 열람하거나 저장을 안 하면 전송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인스턴트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발신자가 원본 이미지를 보내면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서버 안에서 축소 스케일링을 일으켜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용량으로 만들어서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처리 속도를 향상을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수신자가 썸네일 이미지를 수신을 하게 되고 여기서 큰 이미지를 보고 싶은 사람만 열람을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이제 원본 이미지 요청을 받아서 원본 이미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썸네일 이미지만 수신을 하고 큰 이미지를 요청을 안 하게 되면은 스테고 이미지가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송이 실패가 되게 되고 반드시 열람 또는 저장을 해야만 전송이 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색에 이제 신뢰성 있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썸네일 이미지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은닉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보다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축소 스케일링 과정에서 정보가 이제 파괴되는 내부 은닉된 메시지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애초에 작은 이미지를 보내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작은 이미지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커버 이미지가 되게 제한적이게 되겠죠. 작은 이미지만 쓸 수 있게 되어서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의심할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요소와 본넷 전체의 은닉성과 생존성을 저해하는 제한 사항으로 작용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축소 스케일링이 일어나더라도 은닉 메시지가 파괴되지 않게 해서 공격자가 커버 이미지의 크기 제한 없이 PNC 통신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단계인데요. SNS 인스턴트 메신저의 축소 스케일링 함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력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보내보고 그 결과인 썸네일 이미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게 축소 스케일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은닉 단계에서는 이렇게 앞 단계에서 분석해낸 그 축소 스케일링 함수를 감안해서 이게 축소 스케일링이 일어나더라도 은닉된 메시지가 이제 파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은닉 함수를 설계를 하고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한 스테고 이미지를 직접 전송을 해서 축소 스케일링 결과 생성된 스테고 썸네일 이미지에서 메시지를 추출하는 개념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제한 기법을 실제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대상으로 구현을 해보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유효성을 실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요. 절차는 카카오톡의 앞에서 말씀드린 3단계 분석, 은닉, 전송 추출까지 적용을 시켜서 본마스터가 전송한 스테고 이미지가 카카오톡의 축소 스케일링에도 내부에 인식된 메시지가 파괴 안 되고 보측에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어서 수신한 스테고 썸네일 이미지로부터 메시지를 추출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동일할 경우에 실험 성공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단계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썸네일 이미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메시지를 한번 보내서 알람을 확인해서 채팅방에 입장을 합니다. 썸네일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서 기기 내부를 분석을 해보면 루팅 없이도 접근이 가능한 외부 저장소 영역에 썸네일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자 없는 16빈수 난수 파일로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디코딩을 해보면은 이제 PNG 확장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파일명만 바꾸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에다 보내보니까 축소 스케일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긴변이 640픽셀이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초과를 안 하면 그냥 그 사이즈 그대로 보내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변이 640픽셀로 축소 스케일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소 스케일링 조건은 확인했는데 어떤 식으로 축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정을 하나 해봤는데요. 카카오톡의 축소 스케일링 함수가 자체로 만든 게 아니라 공개된 함수를 사용했을 거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오픈CV에 있는 이미지 축소 함수 리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인터폴레이션 플래그가 총 7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플래그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축소를 시킨 다음에 카카오톡에도 보내봐서 그 카카오톡의 축소 스케일링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하고 각각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 에어리어라는 플래그를 적용한 그 결과물이 카카오톡의 축소 스케일링 함수와 100% 일치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카카오톡이 직접 오픈CV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인터 에어리어랑 동일한 결과물을 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인터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축소 스케일링의 이제 제목처럼 이제 면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얘는 3 곱하기 3 픽셀을 2 곱하기 2 픽셀로 이제 축소 스케일링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 이미지 i를 단위 에어리어로 균등하게 4개의 면적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면적은 이제 축소된 결과물의 각각의 한 픽셀에 사상이 되게 되고요. 매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단위 에어리어 내에서 i의 각 픽셀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만큼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총 9개로 나눈 것 중에 이 1에 해당하는 이 픽셀은 9분의 4를 면적을 갖게 되고요. 얘는 9분의 2, 9분의 2, 9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각각의 면적을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이 각각의 픽셀 값하고 가중치를 곱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반올림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축소된 그 픽셀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은닉 함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은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은닉 기법으로 LSB 대체 기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픽셀 색상을 RGB의 3개의 채널로 표현을 했을 때 각각의 8비트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낮은 비트를 최하위 비트 LSB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블루 채널의 LSB를 1로 대체를 했을 때 값은 바뀌지만 사람의 눈은 동일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시각체계의 한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은닉하는 기법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은닉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입력 이미지 i를 축소 스케일링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고요. 이제 여기서 이 각각을 LSB를 치면 여기 0000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닉할 메시지랑 비교를 해서 은닉할 메시지가 1001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값을 얘랑 맞춰보자 하는 개념이고요. 입력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다 특정한 값을 더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바꾸고 또 이 썸네일 이미지 LSB를 만들어냈을 때 은닉 메시지랑 똑같이 되면 은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은닉 함수를 설계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커버 이미지 C에다가 메시지를 은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태고 이미지 S를 이 스태고 이미지 S를 생성을 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직접 보내봤고요. 수신 측에서 이제 만들어진 스태고 썸네일 이미지 ST를 추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메시지 M을 다시 추출을 했더니 이제 보낼 때 은닉한 메시지하고 받아서 추출한 메시지하고 해시값이 같아서 동일하구나, 분석에 성공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능평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은닉 용량입니다. 캐퍼시티를 보면 이제 썸네일 이미지의 그 픽셀 수를 npx라고 보고 은닉에 사용하는 색상의 채널의 수를 nRGB, 그다음에 은닉에 사용되는 하이비트의 수를 nLSB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값을 변수를 곱한 값을 이제 최대 용량이라고 계산할 수 있었고요. 은닉성 같은 경우에는 PSNR이라는 속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dB 이상이면 사람 눈에 두 가지 이미지의 PSNR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30dB 이상이면 사람 눈에 동일한 이미지로 인식이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SB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은 nLSB가 해당됩니다. 은닉에 사용되는 하이비트를 몇 개를 사용을 했느냐. 그래서 당연히 하나만 사용을 했을 때는 용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총 150KB 정도 은닉이 가능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한 3비트 정도까지 은닉을 하게 되면은 이제 30dB 이상 사람의 눈에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원본 이미지가 전송이 안 된다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6비트까지 사용을 해도 이미지가 크게 왜곡이 되진 않습니다. 형상 자체는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는 그 공격자가 전략을 은닉 용량을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은닉성에 좀 더 우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 요약을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확인한 카카오톡의 이제 취약점을 보면은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적절한 접근 통제가 있었습니다. 별도 권한 없이 접근 가능한 외부 저장소에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공격자한테 이제 분석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절한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을 해서 썸네일 이미지 같은 거에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게 주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개 알고리즘 사용의 위험성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픈CV에 이제 인터에어리어와 적용된 리사이즈 함수랑 동일하게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유닉 함수 설계에 단초를 제공을 하는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이거를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물에다가 랜덤 기반 노이즈 필터를 넣어서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게끔 해서 설계가 역설계가 불가능하게끔 결정을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후 연구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가 많이 있겠죠. 상이한 축소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메신저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해서 본 기법의 법능성을 실증하고 또 기법을 이제 모델로 좀 발전을 시키고자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질문을 한 가지 정도만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은닉된 정보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메커니즘이 뭐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질문 내용이 안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질문 받은 내용은 메시지가 은닉이 돼서 전송이 됐을 때 이제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용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앞에서 이제 제가 본넷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스태고 본넷 같은 경우에는 본 마스터가 수신자에게 CNC 메시지를 스태고 메시지 이미지에다가 은닉을 해서 보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태고 본넷 개념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서 이미지를 통해 갖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낸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자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스테고 본넷이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공격자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다른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글을 보낸다거나 이미지를 보낸다거나 충분히 다방면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스테고 본넷에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CNC 코맨드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감염 메시지가 포함돼서 전송이 되는 건지. 아 예.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맞았는데 스테고 본넷에 감염된 상태냐 아니면 이제 스테고 본넷 자체를 감염시키기 위해 보내는 거냐라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감염된 상태를 가정을 합니다. 수신자는 감염된 거를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마음껏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재밌는 발표를 해주신 류충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